6절. 6절은 이제 로컬라이즈 소스. 로컬라이즈 소스가 있을 때 표현이에요. 어떤 적당한 볼륨, 작은 볼륨. 이 책에서는 X 프라임으로 쓰고 있죠. 저희다 이거 X 프라임, 이걸 X라고 하고 여기 어디 원점이 있다고 하고 여기 작은 볼륨이 있어요. 이게 소스 볼륨이고 여기 안에 온갖 오리진의 뭐 커런트가 됐건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됐건 여기 뭐 작은 커런트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렇게 소스들이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줄 수 있는 소스가 요 작은 볼륨 안에 제한되어 있다. 공간적으로 작은 볼륨 안에 제한되어 있고 필드 포인트는 그거보다 바깥에 멀리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은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이 필드 포인트에서 이 항을 전개하면은 모노폴, 다이폴, 쿼드로폴 등 멀티폴 익스펜전을 할 수 있겠죠. X 크기의 3승분의 X 프라임 노트 이렇게 X 크기의 제곱 뭐 1승, 2승, 3승 분의 1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 거리가 X가 충분히 크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제곱분의 1, 이게 제곱분의 1이죠. 그 다음에 3승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제일 첫 번째 항은 우리가 모노폴, 그 다음 다이폴, 쿼드로폴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칼라 포텐셜에서도 그 일렉트로스태틱 스칼라 포텐셜에서도 이게 똑같은 걸 했었는데 벡터 포텐셜에서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A 벡터 포텐셜을 쓴다면은 A 벡터 포텐셜이 4,8분의 뮤제로 J X 프라임 D 승 X 프라임이기 때문에 이게 X죠, X 프라임. 이걸 이제 소스 볼륨에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한 컴포넌트만 생각해 보면은 I 번째 컴포넌트만 생각하면은 JI X 프라임 이렇게 돼서 이게 스칼라 포텐셜과 굉장히 비슷하죠. 스칼라 포텐셜이었다면 여기에 이제 로가 왔을 거고요. 스칼라 포텐 이렇게 됐을 거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스칼라 포텐셜처럼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멀티폴 익스펜전 할 수 있겠다. 학부 때도 했던 거니까. 자, 다 증명하고 넘어가진 않겠어요? 학부 때 이걸 되게 증명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개해 보면은 리딩 텀은 x분의 1로 빠지고 그래서 이제 ji x 프라임 d 3승 x 프라임 그 다음에 다이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텐데 이 첫 번째 항 컬러 좀 바꾸고 이 첫 번째 항 이적분은 0이에요. 이거 학부 때도 증명하는데 증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학부에서 했으니까. 굳이 증명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다이폴항.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좀 복잡한데 여기 이쪽까지 합쳐서 이쪽까지 이렇게 합쳐서 이쪽까지 이게 합쳐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쪽까지 합쳐서 이게 M 크로스 X 도트가 X가 되죠. M 크로스 X가 되죠. 여기서 M은 magnetic dipole moment. 얘는 X 크로스 J의 2분의 1. 하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방향을 바꾸면은 또는 이거 이제 볼륨 커런트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필라멘터리 커런트라면은 이게 I 크로스가 아니라 I는 적분 밖으로 빼고 I 적분 X 프라임 마이너스 1대1 마이너스 써야 되겠네. 프라임 크로스 DL 프라임 이렇게 쓰겠죠. 필라멘트리 서킷 일 때는 이렇게, 볼륨 커런트일 때는 이렇게. 어쨌거나 요 항이 그게 되죠. 그게 이제 M 크로스 X 형태로 돼서 뭐 이것도 학부 때 했던 거니까 마찬가지로 굳이 증명하거나 유도하거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간단히 생각하는 방법은 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크기는 전류 곱하기 에리어다. 서킷의 에리어. 배로 전류가 도는 이 서킷이 있으면 이 서킷의 에리어, 그다음에 전류. 방향은 어디냐? 그 직각 방향. 이 방향이 마그네틱 모먼트의 방향이죠. 이게 간단히 기억하는 방법이죠. 원형 전류가 있다면 원형 전류의 면적, 그게 마그네틱 면적에다가 전류를 곱한 게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크기가 되고, 그다음에 방향은 면적의 직각 방향. 그 전류가 엄지손가락 방향일 때 이 기타 등등 손가락 방향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갖춰진 볼륨 안에 이렇게 원형 전류 같은 작은 미소 전류가 있다면 그것들이 다 더해져서 결국은 이 하나하나들이 저와 같은 다이폴 모먼트를 줄 거니까 그것들을 다 더한 거가 그게 리딩 텀이 되게 되는 거죠. 포텐셜에 A 벡터 포텐셜의 리딩 텀이 다이폴부터 시작한다. 모노폴은 없다. 그죠? 왜냐면 이 커런트는 딱 보기에도 그렇잖아. 이 전류가 이렇게 빙빙 도는데 사실 원형 전류만이 이 로컬라이즈드 볼륨 안에 감춰질 수 있죠. 직선 전류는 이 작은 볼륨 안에 컨테인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 회로를 이루어야만. 물론 이 안에를 무한번 도는 뭐 끝이 없이 뭐 이런 걸 상상할 수도 있어요. 뭐 시작은 했으나 끝이 나지 않는 뭐 이렇게 빙빙 돌아서 전혀 끝을 다시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 뭐 상상하기 나름인데. 한 줄 긋기 끝이 안 났어. 끝을 찾을 수 없어. 그러든가 말든가. 그래도 이 적분을 보면 요걸 하면은 그 전류의 어느 한 방향 성분을 적분한다고 보면 이거 뭐
제로죠. 오른쪽으로 갈 확률, 왼쪽으로 갈 확률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볼륨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바로 제로예요. 굳이 수학적으로 복잡하게 증명하지 않더라도 학부 때 여러분들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이 원형 전류가 가장 간단한 형태고 그거가 이제 다이폴의 원형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이걸 사용하면은 그래서 이제 A 벡터 포텐셜을 다이폴 형태로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게 4파이분의 뮤제로 M 크로스 X 벡터 나누기 X 벡터의 3승. 이걸 이제 마그네틱 다이폴 포텐셜. 다이폴 벡터 포텐셜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B필드도 구할 수 있겠죠? B필드는 컬 구해서 계산하면 될 텐데, 이것도 학부 때 했었을 테니까 증명하지 않겠어요. 4파이분의 뮤제로 똑같이 나오고, 여기에 X벡터의 방향, 3X벡터의 방향, Mx벡터의 방향, 빼기 M벡터, 나누기 X벡터의 크기의 3승. 여기까지만 학부 때 한 거고, 근데 한 항이 더 있죠. 우린 지금 대학원이니까 산수를 좀 더 해야죠. 그걸 계산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x의 3승분의 x 벡터 이게 항이 있는데, 이게 그레디언트 오브 x분의 1에 비례하게 되잖아요. 그걸 다시 컬을 취하게 되니까, 그러면 B필드는 컬 오브 뭐 이런 성분이 또 컬 x분의 1 뭐 이런 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항 결국은 이게 라플라시안 x분의 1에 비례하게 돼요. 이게 라플라시안 x분의 1은 마이너스 4파이 델타 x, 다시 말해 x가 원점, 이걸 비례하게 돼서 요 항 때문에 B필드에 델타 펑션이 하나 생기게 돼요. 원점에. 물론 우린 요 다이폴 근사를 할 때 필드 포인트가 아웃사이드에 있을 것으로, 필드 포인트가 소스보다 훨씬 바깥에 있을 걸로 우리는 생각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소스 커런트가 진짜로 하나밖에 없다, 원형 전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뭐 밖에서 볼 필요 있겠어요. 그다음에 그 원형 전류가 되게 작다면, 그러면 충분히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잖아. 소스 볼륨이 충분히 작다면. 그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 이제 원자핵 같은 거가 그런 거가 돼요. 원자핵은 크기가 뭐 옹스트롬 스케일이고, 전자가 가장 안쪽에 돌고 있는 S, 1s 오비탈 이런 것들은, 1s 전자는 굉장히 가까이 돌거든요. 그러면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 마그네틱 인터랙션, 이런 걸 생각하려면은 굉장히 가까이서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원거리 근사지만 굳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학부 교과서에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데, 우리 대학원에서는 이것까지 그 항을 추가하면은 여기에 3분의 8파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에다가 델타 펑션 이렇게 하나 곱해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게 학부 때는 없던 추가항이죠. 이거는 좀 전에 말했지만 원자핵 안쪽에서 S전자가 도는 정도의 궤도에서, 원자핵이 제일 가까이 돌아야 되니까요. 원자핵에서 충분히 멀리 있는 뭐 P라든지 뭐 아니면 그 N값이 큰 최외곽이라든지 이런 전자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S전자는 기본적으로 센터 중심으로 가우시안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R 이퀄 제로인 점에 덴시티가 꽤 있다고. 그러니까 걔랑 원자핵에 뭐가 있겠나 할 수 있지만, 원자핵도 다 하전 입자와 마그네틱 파티클로 되어 있잖아.
스핀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도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단 말이야. 그 뉴클리어 마그네틱 모먼트, 뉴클리어 마그네틱 모먼트는 물론 다이폴 모먼트는 없겠죠. 걔들은 랜덤하게 있을 거니까 다이폴 모먼트는 없겠지만 쿼드러플 모먼트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핵에 있는 그 마그네틱 모먼트가 핵 주위를 돌고 있는 S 일렉트론, 물론 X 일렉트론이 핵을 도느냐 뭐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고전역학적으로 우리가 돈다고 생각하니까 한 바퀴 돌면은 그죠? 그게 전류잖아, 원형 전류잖아. 이렇게 한 바퀴 S 일렉트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핵이 있다. 아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S 일렉트론이 한 바퀴 돌면 원형 전류,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도 했지만 원형 전류의 중심점에 자기장 있잖아. 2R분의 뮤제로 Y인가? 그죠? 그 중심에 자기장을 주고 그 자기장 때문에 이 뉴클리어스에 있는 마그네틱 모먼트가 인터랙션을 해서 에너지 레벨이 갈라지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하이퍼파인 스플리팅이라고 하죠. 하이퍼파인 스플리팅. HFS. 하이퍼파인 스플리팅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요항이 있어야만 돼요. 그 원점에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 것으로 또는 쿼드러폴 모먼트와 일렉트릭 필드 그레디언트 그것도 커플할 수 있고 다이폴 모먼트 같으면 그러니까 다이폴 모먼트라면 마그네틱 필드 S 일렉트론 때문에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와 커플할 거고 핵의 쿼드러폴 모먼트라면 이 S 일렉트론이 주는 필드의 그레디언트 마그네틱 필드의 그레디언트와 커플링을 하겠죠. 뭐 그런 얘기는 그래서 그 오리진이 그게 없다면 이제 하이퍼파인 스플리팅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한 섹션이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건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복잡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로컬라이즈 소스가 있으면 이와 같이 다이폴 포텐셜을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다이폴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힘이나 에너지를 계산하는 게 좀 간단해지죠. 다이폴이라는 게 굉장히 근사니까 그 근사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힘 같은 것도 이제 gradient of m dot b external field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마그네틱 다이폴이 외부 B 필드에 의해 받는 힘. 그 다음에 토크예요. 토크도 m 크로스 b external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상호작용 에너지는 인터랙션 에너지는 마이너스 m 도트 b external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디커플해서 써 있죠. 왼쪽은 소스 m 이쪽은 external field. 소스와 익스터널 월드를 디커플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다이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근데 그 다이폴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소스가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직선 전류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원형 전류 같은 거. 근데 메터들은 그런 것들로 되어 있죠. 세상에 원형 전류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잖아. 세상에 건전지가 막 돌아다녀가지고 실제로 막 전선에 자연의 전류가 어딨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는 배터리 만든 다음부터만 전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은 원래 전류가 있었어요. 마이크로스코픽 월드에 있다고.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잖아. 그거 자체가 전류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지. 근데 그게 오리진이고 그런 게 드러나는 물질이 드물지만 자연에 존재해요. 마그네틱 물질이라고 하잖아. 자성체라고 하죠. 자성체라는 게 자연에 있는 물질 중에서 굉장히 드문 물질군이에요. 유전체는 뭐 모든 게 다 유전체지만 자성체는 일단 금속성을 가지고 대부분 그죠? 물론 비금속인 자석도 있어요. 대부분은 금속성이고
그리고 대부분 철 같은 거죠. 뭐 철, 코발트, 니켈 뭐 이 정도만 보통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성을 띠죠. 특징으로 말하면 전이금속들이고 그다음에 최외곽이 D전자, 로컬라이즈드 캐릭터가 있는 그런 전자다.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S전자나 P전자가 있는 시스템에서도 마그네틱 머티리얼을 만들고 싶은 욕구는 사람들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S전자나 P전자가 있는 시스템에서 자성체를 만들었다고 말하면 항상 논문거리가 돼요. D전자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뭐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닌 거니까. 근데 이제 S전자나 P전자 이 경우에도 확률적으로는 낮지만 통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자연에서 발견되는 물질 중에는 거의 없는데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매터에 그런 로컬라이즈 소스는 뭐 널려 있죠. 그래서 마그네티즘을 주는 소스는 두 개다. 전류와 로컬라이즈 소스. 근데 로컬라이즈 소스도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전류예요. 아주 작은 원형 전류. 자, 사설은 그만하고 문제풀이 스킬을 학부 때 했던 건데 지금 죄다 복습인데 좀 빠른 속도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A 벡터 포텐셜을 쓴다면 이제 두 항으로 써야 되겠다. 작은 A 벡터 포텐셜을 쓴다면 J 델타 V 형태, 그러니까 진짜 커런트 더하기 M 이 두 항으로 써야 되겠다 이거죠. 첫 번째는 프리 커런트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본 다이폴 모먼트죠. 왜? 여기서 M dV가 equal dm이니까 이게 정의거든요. 마그네티제이션의 정의야. 이걸 우리가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하죠. 바꿔 말하면 다이폴의 density, 다이폴 density, 마그네틱 다이폴의 density, 마그네틱 다이폴의 density를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해요. 벡터고요. 필드, 그러니까 소스 포인트에 정의된 벡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 커런트에 의한 컨트리뷰션과 마그네틱 다이폴에 의한 컨트리뷰션 두 개로 쓸 수가 있겠고, 이거를 이제 적분하면은 적분해서 쓰면은 이제 우리가 필드 포인트에서 A 벡터 포텐셜을 구하겠죠. 유제로 이렇게 하죠. 적분 J 요건 소위 프리 커런트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매터라고 마그네틱 매터죠. 마그네틱 매터, 마그네틱 머티리얼. 이렇게 해서 적분해서 얻는데 이걸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학부 때 했던 건데 이거 우리 내가 꼭 해야 되나? 아, 이거 좀 이해가 길어지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그레디언트 프라임 x 빼기 x 프라임이고 그렇게 되면 저 오른쪽 항이 m 크로스 그레디언트 프라임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의 적분 이렇게 되는데 부분 적분 쓰면 부분 적분 쓰면은 이게 앞에 거를 컬 취한 걸로 바꿀 수가 있죠. 아까 했던 거니까 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자리가 요 분자에 올라간 요 자리가 딱 전류하고 같은 차원이 되거든. 여기 보면 R분의 J, 여기 또 R분의 something인데 이게 전류 위치라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JM, magnetization current다. 그렇게 정해야죠. JM은 델 프라임 컬 M 필드 포인트에서 뭐 이렇게, 그래서 소스 포인트에서 마그네티제이션의 컬로부터 구하는 전류, 이걸 마그네티제이션 커런트. JM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건 이제 이펙티브 한 거죠. 보다시피 실제로 마그네티제이션을 컬에서 계산하는 건데 계산의 편의상 우리가 저거를 전류라고 하고, 뭐 비슷한 거 또 있죠. 이게 KM도 있죠. 학부 때 했을 텐데, 그죠? 그건 M 크로스 N 프라임, 서피스, 마그네티제이션, 커런트 덴시티, 이건 볼륨. 어쨌거나 그래서 이 두 항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4파이분의 뮤제로 적분 J 더하기 JM X 빼기 X 프라임 D 3승 X 프라임, 이렇게 해서 간단히 계산을 하죠. 보통 서피스가 없다면, 볼륨만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적분하겠죠. 여기서 B필드를 구한다면 B필드는 컬에서 얻으니까 이걸 컬 계산해서 얻으면 되겠죠. 컬 계산해서 얻는다. 오케이. 계산하면 원래 B필드 컬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시 컬 취하면 전류가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뮤제로 J 와야 되는데 그 J 자리에 지금 J가 두 개니까 이제는 J와 JM 이렇게 두 항이 써질 거고요. 그럼 이걸 다시 쓴다면 뮤제로 J 더하기 JM이 컬 M이니까, 지금 이거 어느 포인트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냐면 지금 필드 포인트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니까 얘도 필드 포인트, 얘도 필드 포인트, 좌표가 좀 바뀐 거죠. 그러면 컬들을 한쪽으로 모으면, 컬을 한쪽으로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B 나누기 뮤제로 빼기 M, 이걸 좌변으로 보내면 우변은 J, 이거 하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H라고 정의하죠. H 필드, 마그네틱 필드다. 그러면 쉬우니까, 그래서 컬 H는 J, 얘는 프리 커런트인 거죠. 학부교과서에서는 프리 커런트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JF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대학원 교과서에는 JF 요 따윈 없어. 그냥 전류는 그냥 다 프리 커런트야. 요 방정식은 구성 방정식이라고 하고, constitutional equation. 요거는 이제 구성 방정식, 전자기를 구성하는 구성 방정식, 마그네티제이션과 H필드를 디파인하는. 이 정도 하고 나면 이제 B필드가 뭐였지? B필드는 마그네틱 인덕션이었어요. 정확한 이름은 마그네틱 인덕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마그네틱 인덕션 필드란 말을 조용히 생략하고, 마그네틱 필드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입에 익어서 자기장, 우리가 자기장 부르면 그거는 마그네틱 필드를 말하는, B필드를 말하는 거거든. 99.9%의 경우에 누가 말하든 간에. 그러나
영어 명칭으로는 자기장, 이게 자기장이잖아. 매그네틱 필드. 우리가 자기장 말할 때는 나나 당신들이나 요 B를 말할 거예요. 영어로서 자기장은 얘야. H 필드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보통 하죠. 이걸 H 필드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건 B 필드라고 부르는 대신에 얘를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보통 불러버리지. 우리 습관이에요. 우리 습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야. 영어로는 분명히 얘가 자기장이야. H를 자기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꼬여.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다 다시 써야 돼. 초등학교 교과서에 H 필드가 나오진 않겠지만 자석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뭐 이런 이야기 할 텐데 초등학생이 H 필드를 어떻게 알아? 지금 학부 3학년은 돼야지 알 텐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말이 약간 번역이 이걸 자기 유도 필드 그렇게는 번역하지 않거든. 그냥 자기장 우리가 편하게 말해버리니까 여전히 혼재하는 문제예요. 이야기를 너무 발산시키지 말고요. 그래서 B필드 그래서 이제 저걸 포함한 매크로스코픽 이퀘이션을 우리가 쓰면은 이퀘이션을 쓰면은 컬 H는 J다. 이게 이제 암페어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이건 모노폴 없는 거죠? 노 모노폴. 우리가 좀 전에 사실 이 2페이지 전에 했었는데 여기 첫 번째 항이 없다. 이게 지금 노 모노폴이에요. 모노폴에 대해서는 다양한 썰이 있어요. 모노폴이 있으면 재밌거든. 마그네틱 모노폴이 있으면 썰이 있어요. 책에 보면 섹션도 한두 개 있어요. 마그네틱 모노폴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마그네틱 모노폴을 만들 것인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살짝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건 지금 학부 수준의 이야기고 우리는 지금 대학원 연구 수준에서는 마그네틱 모노폴은 도입이 필요에 따라 될 때가 있어요. 잠깐 도입했다가 이야기 실컷 진전시키고 재미없으면 버려. 재밌을 만큼 너무 쓸 만큼만 마그네틱 모노폴을 갖고 놀아. 그래서 마그네틱 모노폴이 때로는 활용이 돼요. 학부 때는 전혀 없고 절대 대학원에서는 절대 그렇진 않아. 약간 열어놔요. 어쨌거나 이게 지금 그 마그네틱 모노폴이 없다 하잖아요. 이 두 개를 써야 되고 이게 정전기에서 컬 E는 0이다.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D는 로 이게 프리 얘랑 똑같죠. 얘는 이제 정전기라면 요 네 개가 이제 매크로스코픽 이퀘이션이죠. 물론 아직 이게 파라데이가 되려면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돼야 되지만 그걸 말하면 여기도 틀렸잖아. 여기도 더해야 되죠. 더하기 라운드 T 넣어야 되잖아. 맥스웰 방정식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있어야 되죠. 암페어까지 하면 여기까지 쓸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추가항들이 이거 두 개가 추가되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LIH 리니어 아이소트로픽 앤 호모지니어스 LIH 머티리얼이 되면은 뮤제로 어떤 거 또 이거를 이제 뮤로 우리가 바꿔 쓰죠. 그러면 이제 B 필드 그러면은 뮤제로 H 더하기 M이었는데 아까 구성방정식에 의하면 이게 정이잖아요. 근데 이건 뮤 H 이렇게 쓰죠. 이건 정확하게 뮤 1 더하기 카이 M H 뮤제로 이거죠. 이것들이 다 데피니션이에요. 뮤. 이 마그네틱 머티리얼 속으로 들어가는 B필드의 효과를 이 카이로 집어넣어 버린 거죠.
magnetic susceptibility로. 그래서 얘를 permeability라고 우리가 부르죠. permeability. magnetic permeability. 얘는 susceptibility. magnetic susceptibility. 다 아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은 이걸 사용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바로 유도했었죠. n 크로스 h2 빼기 h1 equal kf k. 밑에 거였으면은 n 도트 b2 빼기 b1은 0. 다시 말하면 mu2 h2n은 mu1 h1n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h2 탄젠셜 컴포넌트 빼기 h1 탄젠셜 컴포넌트는 k 크로스 n 방향이 n 방향이죠. k 크로스 n의 크기 k 크로스 n 방향이 돼요. t라고 그래서 쓰면 t 방향이라는 것은 k 크로스 n 방향. 뭐 학부 때 했던 것들이니까 익숙할 거예요. 좌우 부호 정도나 조금 헷갈릴까 뭐 다 했던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한 세 가지, 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그 자성체 관련해서 문제를 푸는 마그네틱 문제를 푸는 거. 그 섹션 9에 있는데. 학부 때도 다 했던 것들인데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벡터 포텐셜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 특별하게 다른 도구를 써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벡터 포텐셜 쓰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벡터 포텐셜 쓰면 B 필드는 컬 A 해서 구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암페어 법칙이 있으니까 컬 H가 J니까 요 H 자리에다가 얘를 컬 A를 뮤로 나눈 거 이렇게 쓰면 LIH라면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얘를 쓰면 보면 컬 오브 컬 A 뮤가 뮤 J 이렇게 되는 건데, 좌변은 백캡 그레디언트 오브 다이버전스 A 빼기 라플라시안 A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걸 영어로 추스하면 또 왜 이래? 내 위치를 얘가 위치에 따라 이게 센싱이 되고 안 되고 그러더라고. 이 쿨롱 게이지죠? 이 글씨가 점점 비실하게 써지네. 쿨롱 게이지. 쿨롱 게이지를 추스하면 이걸 영어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라플라시안 A가 마이너스 뮤 J. 그래서 이게 소스 이퀘이션이 되고, 기본적으로 방정식 형태가 뽀아송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벡터 뽀아송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풀어서 to get A 벡터 포텐셜 A 벡터 포텐셜을 풀어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A 벡터 포텐셜을 구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B를 구한다. 그 다음에 B 필드를 여기서부터 계산한다. 이게 첫 번째 전략. 이 뽀아송 이퀘이션 풀어서. 물론 그러려면 쿨롱 게이지 써야 된다. 그죠? 쿨롱 게이지 써서 방정식 간단하게 만들고 이 소스 이퀘이션 푼다. 어렵지 않다. 이거 한 컴포넌트는 각각
스칼라 포텐셜 같은 형태니까. 스칼라 포텐셜의 소스 이퀘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푸는 것은 뭐 그걸 3번만 풀면 된다. 보통 전류 방향이 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좀 쉬워서 그러면 뭐 한 번만 풀면 되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마그네틱 스칼라 포텐셜 쓰는 방법이죠. 이거는 J가 0일 때만 쓸 수 있죠. J가 0일 때. J가 0이면 프리 커런트가 제로면 컬이 0이 돼버려요. 컬 H가 0이 돼버리죠. 어떤 필드에 컬이 0이다. 그럼 그 필드는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 형태로 쓸 수 있다. 그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그걸 파이 m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파이 m이 마그네틱 스칼라 포텐셜인 거죠. 정전기에서 우리가 썼던 스킬을 다 그대로 쓰는 거지. 정전기에서 어땠죠? 정전기에서 컬 E가 0이다. 정전기니까. 일렉트로스태틱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이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해서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 도입해서 실컷 문제 잘 풀었잖아. 그것처럼 컬 H가 0이니까 H 필드를 주는 소스를 마그네틱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문제를 스칼라 포텐셜 갖고 풀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죠. 이건 벡터 포텐셜이잖아. 스칼라 포텐셜이 쉬워, 벡터 포텐셜이 쉬워. 컴포넌트 한 개가 쉬워, 세 개가 쉬워.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훨씬 난이도가 낮아진다. 근데 그거는 J가 0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또 다른 방정식 다이버전스 B는 0 여기다 투입을 하면은 다이버전스 안에다가 뮤 H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뮤를 밖으로 뺀다면은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파이 이렇게 되겠죠. 파이 m 이렇게 돼버려서 이게 0이라는 이야기니까 라플라시안이 0인 문제. 이와 같은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이 생기고 소스가 없으니까 소스리스 포화성 이퀘이션인 거죠. 라플라스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이걸 푼다. 이걸 풀어서 그러면 파이 m 구하겠지? 이걸로부터 h 구한다. 어떻게? 정의로부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m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다 뮤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 이 구한다. 이게 이제 전략인 거죠. 이게 솔루션 구하는 루트.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방법. 그런데 보다시피 두 번째 방법은 문제가 많아요. 소스 커런트가 J 0이어야 돼. 프리 커런트가 없어야 돼. 온전히 마그네틱 머티리얼만 존재해야 되고 전류가 있으면 안 돼. 전류가 있으면 안 돼. 그때만 이걸 쓸 수 있죠. 얘는 그런 거 없잖아. 전류 있어도 되잖아. 전류 있어도 되기 때문에 얘가 더 일반적인 거지. 얘가 이제 만병통치약이고 얘는 급할 때만 쓰는 될 때만 쓰는 문제. 자, 그래서 근데 책에서 이걸 C로 구별을 해놨는데 하드 페로매그넷 하드다. 뭐 반대말은 소프트인데 페로매그넷에 소프트, 하드, 소프트 페로매그넷이 있고 하드 페로매그넷이 있어요. 소프트 페로매그넷이라는 것은 H 필드에 따라 쉽게 플리핑이 가능한 자석을 말해. H 필드가 이렇게 X축이라면 세로축이 M이라면 이렇게 쉽게 플리핑 되는 거. 히스테리시스가 되게 작은 거.
이런 거를 말하죠. 이게 내가 너무 상하로 바이어스를 걸면 안 되지. 이게 소프트. 쉽게 플리핑한다. 이게 H 필드가 그러니까 마그네티제이션이 뒤집히는 필드를 코어시브 필드라고 하죠. 항자력 필드인가 뭐 하여튼 코어시브 필드인데 그 HC 값이 작은 경우에는 쉽게 플리핑이 되죠. 작은 외부 자기장에 따라 자기장을 가해도 자석이 쉽게 반대극도로 뒤집히는 거. 이걸 소프트라고 말해요. 하드는 반대로 이게 엄청 뚱뚱한 거지. 마그네티제이션을 그렸을 때 H에 대해서 이와 같이 되는 거. 그럼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히스테리시스 루프. 그래서 이 코어시브 필드 이게 코어시브 필드인데 코어시브 필드가 되게 큰 경우. HC가 굉장히 큰 경우. 이럴 때는 웬만한 필드를 가해서는 얘를 뒤집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코어시브 필드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쯤 된다. 그러면 웬만한 전자석으로 테슬라 만들기 힘드니까 못 뒤집겠지. 물론 초전도 자석이 있어가지고 뭐 10테슬라, 20테슬라 막 가하면은 뒤집겠죠. 근데 그때는 이미 그게 페로매그넷이 엔티페로겠지. 그런 페로는 존재하지도 않아. 페로매그넷의 코어스 필드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 아주 작은 자석들, 우리 주변에 있는 철, 예를 들어서 쇠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이 자석이에요. 자석이라고. 애초에 자석이었어. 걔 태어날 때부터 자석이야. 우리가 자석을 만들고 말고가 아니라 걔가 원래 본질이 자석이야. 근데 열처리 과정에서 걔가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걔가 자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지. 뭐 소위 랜더마이즈 됐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죠. 마그네틱 도메인들이 작아졌고 그것들이 랜덤하게 배양돼 있으면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이 마그네티제이션 커브의 여기 센터에 그냥 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런데 H필드를 가하면 걔를 소위 폴링이라고 그래서 쫙 뭐 철 같으면 이런 게 철은 소프트 페로매그넷이거든요. 이 자리에 있으면 H를 막 한 방향으로 가하면 철을 전자석 속에 집어넣고 필드를 마구 가해버리면 한 방향으로 마그네틱 도메인들이 얼라인을 해요. 작은 다이폴들이 작은 수 마이크론 정도 되는 영역 또는 더 크면 뭐 센티미터가 되는 영역에 있는 물질들의 마그네틱 모먼트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한다고. 일단 한 번 정렬하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정렬되고 나면 웬만한 퍼터베이션으로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거지. 그게 이제 히스테리시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렬시키면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바로 흉 정렬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고 이게 반대로 근데 조금만 또 반대로 뒤집으면 또 이렇게 쭉 내려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자성을 띄는 거지. 나침반도 되고 이렇게. 가장 쉽게는 땅에다 막 두들기면 돼. 땅에 두들기면 열을 받잖아요. 그다음에 일렉트로미케니컬한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러면 이 마그네틱 도메인들이 좀 열을 받고 그다음에 약간 찌그러지고 그 과정에서 찌그러지면 길다란 방향으로 자성체 같으면 길다란 방향으로 도메인이 배양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쇠목 같은 거 막 두들기면 길다란 방향으로 자석이 돼. 많이 두들겨야 되지. 망치로 두들기든. 하여튼 이게 하드 페로매그넷에서 이걸 말하는 건데 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미안해요. 근데 책에서 말하는 이제 하드 페로매그넷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싶어요? M이 상수다. 근데 이거는 상수가 아니잖아. 필드에 따라 영향을 받잖아. 근데 이게 요 코어시 필드가 충분히 크면은 웬만한 우리의 일상생활은 요 안에 있을 테니까 요 범위 일상생활 영역에서 얘가 상수다 이거지. 일단 한번 폴링해 놓으면은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M이 콘스턴트인 상황 그런 걸 우리가 하드 페로매그넷의 그 특수한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드 페로매그넷인 경우에 이거 이제 두 가지 하드 페로매그넷이면은 M은 상수고 그 다음에 J가 0인 경우 이게 하드 페로매그넷인 경우가 될 텐데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루트로 풀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스칼라 포텐셜 다이버전스 B는 0
좀 전에 했던 거지만, 그래서 뮤 다이버전스 H 뮤 제로 더하기 M 이게 0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다이버전스 H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M 이런 방정식 하나 얻어놓고 그 다음에 컬 H 원래 J여야 되는데 0이죠? J가 0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H 필드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마그네틱 스칼라 포텐셜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푼다? 라플라시안 파이 m은 마이너스 로 m 이렇게 푼다. 로 m은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m. 이 경우에 뭐가 약간 다른 거냐면 이게 지금 이게 0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물론 좀 이야기의 논리가 좀 이상해, 그치? 얘가 콘스턴트인데 왜 콘스턴트 미분하면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 0이 아니어도 된다. 0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지금 마그네틱 차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걸 지금 로 m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로 m인데 그럼 어느 위치에서 얘가 다이버전스가 0이 아니겠냐 이거지. 계면에서 m이 콘스턴트면 계면에서만 바운더리에서만 0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 로 m보다는 시그마 m 서피스 차지가 중요하겠지. 서피스 마그네틱 차지가 중요하게 돼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지. 로 m은 0일 거고 서피스 차지 시그마 m은 n 도트 m 얘는 넌제로가 되죠. 이건 0이더라도 이건 뭐 0이더라도 얘가 넌제로예요. 그래서 m이 콘스턴트면 겉보기엔 뻔히 0인데 이거 뭐 마그네틱 차지가 어딨어? 왜 소스를 넣고 방정식을 쓰고 그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의 한 차원 높인 서피스 차지는 존재하게 된다. 이걸 보통 쓰게 되죠. 이것들을 이제 마그네틱 차지 덴시티라고 하고요. 얘는 실제 차지는 아니에요. 모노폴로 착각하면 안 돼. 선생님 모노폴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차지 나왔네요. 모노폴인가요? 아니요. 이건 가상의 개념이야. fictitious. 가상의 개념이다. 절대 모노폴 아니야. 우리가 계산의 편의상 차지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지. 그래서 이 형태로 써보면 이 차지의 개념으로 써보면 마그네틱 스칼라 포텐셜은 볼륨 적분으로는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4파이분의 1 붙고 볼륨 적분 로 m 쓰지 말고 마이너스 앞에 붙여버렸지? 마이너스 붙여버렸으니까 서피스에 대해서는 4파이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로엠 이렇게 쓴 거고, 요거를 우리가 시그마 m이라고 쓴 거다. 여기죠. 그래서 로엠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래서 계산 순서는 당연히 제일 처음에 로엠 계산하고 시그마 m 계산하고 이걸로부터 파이 m 계산하고 이걸로부터 h 계산하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m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B 필드 계산하는 거죠. B는 뮤제로 뮤 H 이 경우는 뮤 H 아니죠. 뮤가 없죠. LIH가 아니다. 하드 페로맥에서는 LIH가 아니에요. 리니어가 아니잖아. 머티리얼이 리니어하지 않잖아. 필드가 했는데 H가 했는데 M이 H에 대해서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리니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뮤를 쓸 수 없어. 그래서 이때는 뮤제로 H 더하기 M 이렇게 해서 H 필드를 구해야 되겠죠. 이게 계산하는 루트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스텝 요 루트로 계산을 하게 되죠. 로 M, 시그마 M 서피스 다 파악해가지고 요 서피스는 바운더리 서피스야. 마그네틱 머티리얼을 둘러싸는 바운더리.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하드 페로매그넷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 C 두 번째 방법은 벡터 포텐셜 쓰는 방법. 이거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뭐 내가 빨리만 쓸게요. 컬 A로 벡터 B를 계산한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B는 원래 0이다. 컬로 잡는 순간 자동으로 0이 되고 컬 H는 이걸 이제 마그네티제이션 집어넣어야 되니까 H를 M으로 표현해야죠. 컬 뮤제로분의 B 빼기 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서 이게 0이다. 다시 말하면 컬 B가 뮤제로 컬 M인 것으로. 원래 이 자리가 전류가 있어야 될 자리니까 얘를 우리가 JM이라고 한다. 마그네티제이션 커런트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요 둘을 짬뽕하면 컬 오브 A라는 것을 컬 취해야 되니까 아까 했던 얘기죠. 컬 오브 컬 A가 뮤제로 JM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레디언트 오브 다이버전스 A 빼기 라플라시안 A고 이건 0으로 잡고 이게 쿨롱 게이지고 그러면 라플라시안 A 벡터 포텐셜은 마이너스 뮤제로 JM 형태로 풀 수가 있겠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J가 0이었으니까. 프리 커런트는 없어. 마그네티제이션 커런트만 있으니까. 마그네티제이션 커런트만 사용해서 벡터 포텐셜 구해서 이야기죠. 그 이야기죠. A 구하고 이 경우에는 A를 구한다. 물론 그 전에 JM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지. JM 구한다. JM은 뭐다? 컬 M이다. 구하고 여기서 또 파일에 A 벡터 포텐셜을 구한다. 세 번째 여기서 B 구한다. 컬 A로 구한다. 그래서 누가 또 물어보면 그 다음에 H도 구한다. H는 어떻게 구해? 리니어하지 않으니까 뮤제로 분의 B
빼기 m 해가지고 구한다. 이게 계산하는 루트겠죠. 이제 JM을 알면 A를 어떻게 구해? 적분으로 다시 써야 되나? A 벡터 포텐셜은 4파이분의 뮤제로 적분 JM D X 프라임 X 빼기 X 프라임 볼륨, 서피스가 있을 수도 있죠. 항상 서피스가 있으면 KM도 필요하지. KM X 빼기 X 프라임 KM도 있었어야 되겠죠. KM M 크로스 N M 크로스 N 얘는 컬 M.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M이 콘스턴트라면 얘 0이야. 콘스턴트, 그러니까 하드 페로매그네트에서 마그네티제이션이 콘스턴트다. 그럼 보통 얘는 보통 0일 거거든. 그래서 M이 상수인 그런 문제들은 JM이나 로 M은 쓸 일이 없어요. 볼륨 커런트 또는 볼륨 차지 됐을 때 쓸 일이 없어요. 주로 서피스만 쓰게 된다고. 얘만 쓰게 되겠지. 그래, 바운더리 서피스의 모양, 방향 이런 게 중요하죠. 계산하는데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학부 때 했던 것들이고요. 연습 문제만 좀 풀면 되는데 예제, 드디어 예제를 우리가 풀 수 있게 됐어요. 유니폼 마그네타이즈 스피어. M이 M0 G방향이다. 상수다 이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드 페로매그넷에 해당하는 거지. 스피어니까 반지름 A라고 생각하고 Z방향으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있다. 하드 페로매그넷 문제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스칼라 포텐셜 사용하는 방법과 벡터 포텐셜 사용하는 방법. 스칼라 포텐셜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해봅시다. 그 방법이 때로는 더 쉬우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댔지? 로 M 당연히 0이겠지.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M인데 콘스턴트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미분이 안 되잖아. 이거 당연히 0이고 시그마 M 이건 0이 아니겠죠? N 도트 M 여기서 N이 어디예요? 바운더리 서피스가 반지름 A죠? 얘가 바운더리 서피스니까 N 방향은 아웃오 노멀을 잡으면 R 방향이겠죠? R 방향. 그래서 M 도트 R 이게 R 도트 M이 돼서 M이 지금 Z 방향이라고 치면 얘는 M0 코사인 세타 이게 되겠죠. M0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파이 M을 쓸 수 있죠? 파이 M 4파이분의 뮤제로 쓸까 안 쓸까? 뮤제로 써야 돼 안 써야 돼? 쓰면 안 되죠. 마그네틱 스칼라 포텐셜 쓸 때는 뮤제로가 없어. 벡터 포텐셜 쓸 때는 뮤제로가 있어. 4파이분의 1이에요. 그래서 서피스 시그마 M x 빼기 x 프라임 dA 프라임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 이걸 쓰면은 이 dA 프라임이 뭐 이걸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쓰면은 이 dA 프라임이 반지름 A의 제곱 그다음에 d 오메가 입체각으로 d 오메가 프라임 이렇게 쓰면은 이게 4파이분의 이걸 다 밖으로 빼면 M0 A의 제곱 코사인 세타 프라임 D 오메가 프라임의 분자가 되고 분모가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 조건 하려면 또 보나마나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전개가 필요하겠지.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 얘는 2L 플러스 1분의 4파이 R 스몰러의 L R 라저의 L 더하기 1 L에 대한 서메이션 L과 M에 대한 서메이션 YLM 컨주게이트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YLM 세타 파이 이거 써서 우리가 하겠죠. 3.70인가 3.76인가 뭐 70인가 6인가 내가 필기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6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도 YLM으로 바꿔야 되겠다. 코사인 세타 YLM Y 원제로로 Y 원제로죠. Y 원제로가 4파이분의 3 코사인 세타잖아. 4파이분의 3 맞나? 아 맞네. 4파이분의 3 Y 원제로가 4파이분의 3이니까 얘 이렇게 그대로 쓰면은 이제 되겠어요. M0 A의 제곱 4파이 여기 있던 서메이션 밖으로 빼고 LM 2L 플러스 1분의 4파이 오케이 이게 각도 적분할 때 얘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R 라저의 L 더하기 1 R 스몰러 L도 밖으로 나와버리고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들만 이제 쓰면은 적분 얘가 3분의 4파이의 제곱근 Y 원제로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이죠. 얘가 코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쓰면 되죠. YLM 컨주게이트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D 오메가 프라임 쓰고 이 적분과 이 YLM 세타 파이는 상관없죠. 밖에 그냥 댕그라니 붙어 있으면 되죠. 세타 파이 이거 필드 포인트니까 서메이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요 계산은 뭐가 되냐? 3분의 4파이 앞에 계수 빼고 3분의 4파이 제곱근 이거 안 보이겠다. 지우고 흰색으로 써야지. 어휴, 또 오늘 또 바쁘네. 3분의 4파이의 제곱근 쓰고 요거 둘이 그래서 델타 L은 1 델타 M은 0 여기 될 거 아니야. 같은 놈이니까 이거 월소 노멀 컨디션 베이시스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끝났네. L이 1이야. L이 1이야. 그러면 얘는 3분의 4파이가 돼야 되고 얘는 R 라저의 제곱분의 R 스몰러의 1승이 돼야 되고 얘는 Y 원제로가 돼야 되겠죠. Y 원제로가 아까 뭐라고? 4파이분의 3 코사인 세타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4파이분의 3이랑 얘랑 계수 사라지고 애초에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4파이 없어지고 이제 끝났어요. 계산 끝. 그러면 3분의 M0 A의 제곱 R 스몰러 R 라저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맞게 썼나? 맞네. 이게 끝이에요. YLM 써서 그나마 빨리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R 라저는 맥스 필드 포인트와 필드 소스인데 소스가 지금 서피스 A니까 다시 말하면 R과 A 중에서 큰 놈 R 스몰러는 미니멈 RA니까 이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사이드 솔루션 R이 A보다 작을 때죠. 그리고 파이가 R 스몰러가 R이 되고 그죠?
그래서 3분의 m0 a의 제곱 r 분모가 a의 제곱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3분의 m0 r 코사인 세타는 g 3분의 m0 g 파이 m이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h필드 구한다.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에서 구한다. z니까 쉽지? 마이너스 3분의 m0 z방향 h필드 구했고, 그 다음에 b필드 구한다. b필드 어떻게? 뮤0 h 더하기 m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죠. 일단 뮤 h 걷다 온 거 쓰면 안 돼. LH 아니야. 하드 페로매그넷이라고 뮤0 반드시 넣어야 돼. 그러면은 다 됐죠? 마이너스 3분의 얘가 마이너스 3분의 m인 거지. 3분의 m 벡터니까 3분의 1 더하기 1 m 뮤0. 그래서 3분의 2 뮤0 m 이게 B필드 인사이드. H필드, B필드 다 구했지. 아웃사이드는 R이 A보다 큰 상황이고, 이때 파이 M은 3분의 M0 A 제곱 한 다음에 분자가 이번에 스몰러가 A고 라저가 R의 제곱, R 제곱,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M0 A의 3승 R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 다이폴 포텐셜이다. 다이폴 포텐셜 형태죠? 이거를 4파이 R 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 이 형태로 쓰면 이게 다이폴 포텐셜이니까 M은 부피에다가 3분의 4파이 A 3승에다가 라지 M0 곱한 거 다이폴 포텐셜 형태니까 이거 H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해서 구하는데 다이폴 필드 되겠네. 다이폴 필드. 그러면 뭐지? 4파이 R 제곱분의 R 3승분의 2M 코사인 세타가 R 방향이고, 내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4파이 R 제곱분의 M 사인 세타가 세타 방향이고, 이러면 아마 될 거야. 기억 잘하고 있네.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일일이 다. 일일이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이 그레디언트니까 R 방향, 라운드, R, 파이 M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세타 방향은 R분의 1, 라운드, 세타, 파이 M 이렇게 해서 일일이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 세타만 있으니까 파이는 없으니까 파이 방향 안 나오고 이것만 두 개 하면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하면은 인사이드 솔루션에서는 이 H필드, B필드 리니어해요. 인사이드 B필드가 마그네티즘보다 좀 작지만 하여튼 Z 방향이야. 아웃사이드에서는 B필드가 이렇게 돼. 다이폴처럼 여기서 이렇게 갈로면 가고 여기서 다이폴처럼 이렇게 돌아서 뿅 돌아오는 다이폴 필드. B필드. B필드는 이렇게 되는데 H필드는 인사이드에서 반대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인사이드에서 반대 방향이고 밖에서는 얘랑 같지. 밖에서는 같아요. 지금 우리가 했으니까. 이거 H필드, B필드 여기 비례하니까 괜히 오케이. 하여튼 계산한 스텝 내가 소홀했구나. H필드 이런 식으로 되죠. 책에 그림 있고 이것도 학부 때 했던 건데 재방송을 하고 있는데